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각각 결을 달리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요일 시장은요, 코스피가 뒤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쳤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7월 마지막 시장이 또 이렇게 끝이 났죠. 7월에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7% 정도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달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는 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상한가 스쿨도 마지막 수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전략들 그리고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을 장식해 주실 분은 바로 두더지 1타 강사 적풍 유경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이제 영광의 마지막 수업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게 되셨는데 혹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시간이 제가 올 초부터 했었는데요. 겨울이었었는데 지금 뭐 여름이 됐고 계절이 좀 막 바뀌는 동안까지 한 거 보면은 시간이 이제 빨리 간 것 같고 제가 아직 준비한 것들과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또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꽉꽉 채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그리고 잊지 마시고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까지 꼭 챙겨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마지막이니만큼 또 여러분께 종목들과 함께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들까지 다 전수해드리고 갈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좀 너무 아쉬운데 오늘 그런 만큼 원기옥을 쏟아 부으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시장 뒤로 갈수록 그리고 또 양시장 다 올라가는 그림 보여줬거든요. 오늘 네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좀 아쉬웠던 게 그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2%가량 상승을 했고 중국 심천지수는 거의 3% 이상 올라가는 등 중화권 그리고 아시아 국가가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히 코스닥만 좀 아쉽게 좀 하락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미국의 기술주 실적 발표가 나왔던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하락하면은 정말 지수가 아침에 거의 99% 하락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밑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하락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그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뭐 AMD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오후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는 좀 주가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증시가 좀 나빴던 이유들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미국 얘기를 했었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쪽의 전쟁 소식이었습니다. 간밤에 서로 이제 폭격 소식이 있었고 또 오늘 장중에도 또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쪽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쪽을 공격을 해서 어떤 지휘관을 사살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뭐 보복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도 오늘 시장이 좀 덜 올라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제유가랑 천연가스도 한 2주, 3주가량 하락하다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부분은 이따 잠시 후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이 부분도 이번에 좀 변수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올 초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올리긴 올리겠는데 천천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올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기습이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어제 하루가 전망까지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70%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변수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FOMC에서 마지막 이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이지만 이제 7월에 미국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동결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동결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우리 연준 위원들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다음 9월 달 금리에 대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어떤 일정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항상 강한 베팅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산산했던 거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용잔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배경 중 하나가 신용잔고인데 화면 잠깐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7월 달 중순부터 해서 우리 금투협에서 제공하는 이 신용거래 융자 현황이 되겠는데요. 지난 7월 15일 날에 그때 이제 20조하고도 이제 신용잔고가 20조 원 위에 있다가 계속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는 지금 19조 5천억 밑으로 내려왔어요. 19조 4,500억까지.
내려오는 중이라서 계속 지금 10일 연속 신용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기존에 신용을 들고 있던 분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반대 매매에 임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손절매 또는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현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요즘 코스닥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하락하는 거는 증시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지만 지금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또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업종을 공략하면 좋은지 그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오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나 우리 시장 안에서나 참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버티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밤 FOMC 금리 관련해서는 꼭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시장, 오늘은 또 어떤 특징주 들을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어디부터 짚어주실까요?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잠정 실적이 월 초에 나왔었는데 그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본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것들이 이미 다 예상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실적 나오면은 빠지는 게 삼성전자의 이제 일상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제 주가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쪽의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한 그런 모습이 돼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5% 정도 고가 종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들어가지고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갔던 배경은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의 동맹국들에 한해서 보니까 일본, 캐나다, 한국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런 국가들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련된 그 제한 국가에서 한국을 예열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일본도 오늘 증시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제 HBM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서 향후 HBM 메모리에 대한 로드맵들을 공개했는데 딱 일정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뭐 승인이 났다, 콜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한 8월, 9월 다음 달 정도 또 길면 다다음 달 정도에서는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전망을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났던 얘기인데 애플에서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구글의 것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물량들 이 반도체 물량들이 상당히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 쪽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제 점점 그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여기서 못 받는다?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지. 이런 행보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주한테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삼성전자가 잘 가면은 그 삼성전자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가볍고 더 수익을 높게 볼 만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관련주들, 저평가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두 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올해 상반기에 정말 좋았던 기업입니다. 10,000원짜리가 3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는 18,000원대까지 내려와서 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단기 트레이드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엑시콘 같은 종목이 좀 더 가볍고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시콘이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예전에 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건데 심텍 이 종목입니다.
심택은 아쉽게도 들이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렇지만 제 차트로 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 일주일 전부터 이제 바닥 신호, 바닥 손바뀜 신호들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요. 같은 신호가 발생했던 지난 2월 말 3월 초, 그 당시 29,000원대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는 3만 원대 중후반까지 3만 7천 원까지 올라갔던 걸 보셨다면은 이번에 이 3만 원 이하의 가격은 심택에 있어서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종목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쪽이 더 수익률이 클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엑시콘과 심택 관심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나왔던 삼성전자부터 오늘 짚어봤습니다. 잠정 실적부터 호실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확정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자료로 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들어오면서 오늘 3.58%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83,9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저평가 반도체주로 엑시콘 그리고 심택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삼성전자는 물론 좋은 종목이고요. 이 두 종목의 수익률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이제 TMF, 티몬 UMF 사태에 관련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KCTC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죠. 그 시간에 와서 KCTC도 한번 잘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KCTC 그리고 이제 예스24 두 개를 관심주로 제시드렸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번 주에 크게 오른 종목 중 하나가 됐죠. 그때 제가 드렸던 이유가 이제 TMF,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네이버, 쿠팡 등등등 기업들로 이제 반사이익이 갈 수 있어서 쿠팡에 관련된 물류주로 제시를 드렸던 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지난 7월 24일 기준으로 재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4,200원대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이번에 어제 기준으로 거의 7,00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왔죠. 어제 차익 실현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딱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기업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 금융당국과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재료가 다 시장에서 알려지고 다 이미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악재들, 호재들, 선반영 이런 개념으로 좀 보여지고 차익 실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이제는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면 저는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주가 시간의 거래 한번 살짝 볼게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올라가긴 했어요. 소폭 올라갔는데 이 반등을 그렇게 저는 믿을 만한 반등, 믿음직한 반등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나중에 5,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서 6,000원, 7,000원을 노려보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5,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Q10 사태, TMF 사태가 요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반사이익을 받았던 KCTC 최근에 테마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6% 빠졌고요. 종가는 5,760원입니다. 이 종목 추천해 주시고도 60% 이상 수익이 낮은 종목이고요. 이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5,000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눌러주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이 톡방 오늘 마지막으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겠죠.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정보들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도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이스라엘 사태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흥구석유 가져왔습니다. 흥구석유는 보통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같이 뜨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다시 한번 전쟁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반등을 했고 관련주로도 급등을 했습니다. 흥구석유는 이제 두 가지 재료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또 혹자는 트럼프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이고 저 역시도 이제 이 종목을 지난 6월 달에 한번 언급을 드려서 지금 아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약간 물량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까지 추가 상승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인데요. 결국 상한가를 지키긴 지켰어요. 그렇지만 이제 딱 4시 10분, 20분 그때 상한가가 살짝 풀리면서 매물이 나왔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상한가 약간 도달은 했지만 약간 불안한 상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다음날 아침에 잠깐 올랐다 빠진다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또 하락 출발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추천드린 가격이 그때 15,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늦게 들어가셨다거나 지금 애매한 자리 들어갔다 하신 분들은 일단 내일은 저는 매도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일 파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이전에도 이 회사 주가가 항상 18,000원대를 넘어가고 나면은 거기서 항상 매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난 4월 달에도 18,000원 하루 갔다가 바로 빠져버리고 이제 많이 밀렸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도 2만 원까지 가긴 했었는데 결국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무너졌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들마다 다 거기서 물려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8,000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같이 오를 만한 주식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하해운은 물류 관련주인데요. 저기 이제 홍해 쪽에 만약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배들이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해운 회사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이 오늘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거는 같이 따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평가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한가 스쿨의 마지막 특징주였는데요. 흥구석유였고요. 자, 이스라엘의 한의회가 또 살해가 되면서 위기감에도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했고요. 종가는 17,400원입니다.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대왕고래 수혜주 등등으로 많이 묶인 종목이죠. 그런데 이 시간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서 내일 추가 상승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하십니다. 18,000원 이상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갖고 계신 분들 내일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더불어서 흥하해운 같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이 흥하해운까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뜨시는 링크 눌러주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종목들, 정보들, 매수, 매도 타이밍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하죠. 이 무료 방송에서 또 많은 정보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 무료 방송까지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니까 또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또 끝까지 기대를 하면서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경훈입니다. 자, 어느덧 이 방송도 상한가스쿨 방송도 마지막이 됐는데요.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매매법들도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었고, 또 매매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 번씩 딱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고 또 못한 것들이 많아서 항상 마무리하는 방송에서는 저도 마무리 방송 많이 해봤지만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아쉽지 않도록 또 내용들을 제가 많이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까지 끝까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정도 많이 챙겨왔으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그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의 방송들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에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에 입장해 계시면은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인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들 보시면은 한 번씩 제가 다 했던 내용들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방송 초입에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내용이 이 금리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 결정, 당장 오늘 밤에도 금리 얘기가 있을 건데 같이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전쟁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 또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어떤 충돌들, 이런 전쟁 리스크,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과도 어쨌든 휴전 상태인 거죠. 이런 전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미국의 대선까지 우리가 하반기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빼고 다른 업종을 공략한다는 거는 어떤 시장의 주도 업종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수익이 높은 매매를 하는 거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에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FOMC죠. 여기에서는 이제 금리 결정과 함께 바로 이제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5.5%입니다. 와, 우리나라도 높은데 5.5면 얼마나 높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그래도 경기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었는데 그 소수 의견마저 최근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로 지금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이라네, 유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총을 맞게 되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트럼프의 정책이 좀 입김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선거가 있기 전에는 금리를 움직이지 말아라, 금리를 내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미 연준도 물론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동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물론 시간으로는 8월이지만 이제 금리 결정, 이번에 확률과 다가오는 9월 19일 날에 있을 금리가 내릴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 동결 확률은 94.8%니까 거의 이번에 대부분 다 금리 동결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보는 시각도 있어요. 5%밖에 안 되지만 금리 인상할 거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갈 것 같고요. 다가오는 9월 19일 날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의견들이 현재 지금 보면은 86% 플러스 13%니까 요거를 다 합하게 되면은 대략 그죠? 거의 99%가량 금리를 내릴 거더라고 9월에는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의견들은 지난주까지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린다는 의견보다는 내린다는 쪽이 현재 99%가량으로 요거는 한 단계 인하, 두 단계 인하, 세 단계 인하까지 그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 9월달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화라고 봐야죠. 물론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금리 동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은 9월 달에 금리가 내려가면 많은 것들이 좀 바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반영, 우리가 선반영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당장은 금리가 동결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이 주도주 위주로 가고 있고 주도주 장세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 현재의 장세가 한동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주도주만 가는 장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는 전략들 한동안은 괜찮아. 그렇지만 9월부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9월달 이후로는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소외주나 소형주, 부실주, 또 기술주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선반영을 노린다면 8월달에 잘 못 가더라도 저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바닥에서 종목들을 사는 그런 계획들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선 후보들 요 얘기를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다들 하는 얘기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와의 TV 토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기 전에 금리를 먼저 내리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이번 간밤에 있을 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아까 설명드린 거지만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도 금리지만은 일본의 금리도 시장의 요즘 변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전문가들의 이제 74%가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오늘 있을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74%가 전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냐면은 이제 뭐 일본의 상황도 있죠. 일본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도 따라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에 이제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이 야기시킬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엔화가 싸고 하다 보니까 엔화로 투자를 들어갔던 자본들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라는 게 올라가면 투자 자산보다는 어떤 채권이라든지 예금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들어갔던 자산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원인이 이런 어떤 엔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결과물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엔화의 흐름도 앞으로 엔화 자금들이 투자금으로 들어갔다가 금리가 높아지네? 차라리 채권이나 은행에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가 한 단계 올렸는데요.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제 변수, 리스크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도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는 또 옆 나라에 있는 국가니까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도 일본의 악재가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참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공개 방송이나 또 전략을 드릴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민감하게 체크해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것들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방향이 잡혔고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변수가 또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변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에 넘어가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해가지고 이제 사상자가 나왔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목표로 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을 사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 공습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간밤에 미증시랑 오늘 우리나라 장이 살짝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제 천연가스랑 국제유가랑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바닥에서 그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뛰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에너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이나 이런 게 이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 이슈를 보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해리스나 아니면 트럼프도 이 전쟁을 계속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기 전에 어느 정도 가라앉혀놔야 본인들이 선거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11월이잖아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도 뉴스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 보게 되면은 하마스 쪽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이제 암살을 당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하마스의 1인자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이란에서 피살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중동 리스크를 계속 좀 자극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미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타벅스의 실적이 이번에 좀 적게 나왔잖아요. 그 원인이 이제 스타벅스가 뭐 친이스라엘 기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다 보니까 또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나는 쪽도 있었고 그것이 실적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미 대선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떤 좀 평화적인 마무리로 아니면은 뭐 미봉책이더라도 전쟁이 휴전하는 쪽으로 올 대선 근처에서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해리스와 트럼프도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죠. 그래서 해리스 쪽에서는 이스라엘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좀 공격을 좀 용인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트럼프 쪽에서는 해리스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뭐다?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부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랑 해리스 얘기를 꼭 제가 하게 되면서 이제 항상 그 지지율을 항상 살펴보는데 이슈가 됐던 거는 트럼프이지만 물론 직전에 그 TV 토론회가 있고 TV 토론회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조금 말 실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기서 일단 큰 균열이 있었죠.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됐죠. 그러다가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게 되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해리스 쪽도 올라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어차피 차이는 근소했는데 이슈가 더 많이 됐던 것 뿐이거든요. 점점 이 균형이 맞춰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더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귀를 맞았는데 이게 흉터도 없고 이제 그 붕대를 풀었어요. 붕대를 풀었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자작극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FBI 국장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직접 맞은 게 아니라 뭐 파편에 맞은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발언을 했고 트럼프와 공화당 쪽에서는 이거 맞은 거 총알 맞아. 그렇게 항의를 하게 되면서 FBI에서 결국에서 총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FBI도 미 대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미국 대선 이슈가 굉장히 지금 뜨겁게 가고 있고 현재는 지지율이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다음 TV 토론회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부분인데 TV 토론회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이제 말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지지율이 크게 꺾이게 된 이유가 바로 TV 토론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쨌든 해리스보다는 본인이 좀 더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TV 토론회가 언제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정해진 일정은 11월 5일이지만 9월부터 이제 조기 투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제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는 9월 10일 날에 ABC 방송국의 주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폭스뉴스 주최로 9월 17일 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략 9월 중순 정도에는 TV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있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은 계속 비등비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은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주를 두 개를 놓고 한쪽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진 거를 사고 이런 식의 트레이드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9월 달에 토론회가 있고 나서는 분명히 한쪽으로 기울 거예요. 그때는 안 가는 후보 건들면은 이제 대선까지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두 후보 관련주를 잘 보시고요. 9월 달 이후부터는 한쪽으로 좀 우세한 쪽을 공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전략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유가 관련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흥구석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요쯤에서 공약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여름철 휴가철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해서 막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급등할 때 잡지 않고 눌림목에서 제시를 드려가지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뭐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일단 차익 실현 오늘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18,000원 위쪽에 매물이 많다라는 설명 제시를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전부 수익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대선 이슈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제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거를 화면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그 정부에서 이제 전국의 여러 곳에다가 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댐 건설 관련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삼표시멘트 급등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으로 드린 종목은 다스코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다스코가 원래는 건설주, 재건주, 예전에 네옴시티 관련주 이런 걸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모듈형 주택 관련주.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태양광 관련 재료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좀 잘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 공개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공개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8시 공개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제가 공개방송을 언제 할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쪽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공개방송을 하거든요. 이런 종목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두 번 공개방송 하는 날짜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때 들어오셔서 정보들 얻어가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매주 수요일날 방송을 했지만은 앞으로 방송 일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일정 확인하시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의 공개 방송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위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잊지 마시고 들어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스코의 경우는 우리가 재건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재료를 다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스코 설명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어제 샀던 분들은 하루 만에 25%에 올라가면서 사실 저는 한 10% 정도 단타 생각했거든요. 딱 10% 드리려고 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서 약간은 아쉬움도 있으면서 어제 드렸던 타이밍이 좋았구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요즘 보시면은 미국 대선에 대한 관련주만 계속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 건드리면은 그때부터 조금 재미없어요. 뭐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당장은 재미없기 때문에 저도 미 대선주를 계속 공략을 하는 거고 8월 달까지는 해놓으셔도 돼요. 근데 9월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9월 달 TV 토론회 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한쪽으로 이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잘 가는 후보 쪽만 간간히 공략을 하셔야 되고 8월 달까지가 조금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공략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앞으로 한동안 공략을 계속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다스코를 들여가지고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저희는 다 마무리 수익 실현 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공략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데 이게 정부에서 그 댐 만든다고 해서 이제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집중호우 대비해서 장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죠. 내년 장마 또 올까봐. 올해 장마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27년부터 이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댐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사진 중에 러시아에 공격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댐이 폭파된 게 사진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게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엮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댐 건설한다? 우크라이나 댐 재건? 이렇게 엮여가지고 재건주가 이번에 정부의 댐 건설 수혜주로 엮여가지고 다 같이 좀 움직인 그런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다스코도 일단 거기에 같이 엮여서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요.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다스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다스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본 게 뭐냐면은 바로 태양광이에요.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육상 태양광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수상 태양광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수상 태양광 쪽의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현재 여기서 이 생산하는 태양광 규모를 보게 되면은 16만 3천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상 태양광, 이 육상이 아닙니다. 수상이에요. 수상 태양광 설비들을 수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태국에서도 이런 것들 수출하고 있다는 법. 이런 거를 보시면은 다스코라는 기업이 단순히 재건주로 해서 뭐 트럼프로 엮인다. 이것보다는 해리스 쪽으로 엮여서 태양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수상 태양광이 바다에다가 띄우는 게 아니라 댐에다 띄우는 거거든요. 댐이 이제 물이 항상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상 태양광은 항상 댐이랑 같이 엮어서 보셔야 돼서 다스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미국 대선에 두 후보의 동시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수익 실현했지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수주 공시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아마 7월 초쯤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니까 이게 여기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여기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원위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이제 태양광 그 설비, 태양광 발전소 구축공사 요거 공사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이제 띄웠어요. 다스코 쪽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단순히 건설주, 재건주가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6% 정도 되는 그런 수주가 있었고 공사 언제부터예요? 8월 1일부터요. 당장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쨌든 그런 신재생 에너지 쪽인 재료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미국 대선 후보의 그런 정책들이죠. 그래서 해리스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는 전통적인 그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 확대. 제가 보면은 이번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다 여기 있는 것들만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트럼프 관련주, 이번에 다스코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는 종목,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방송 오셨던 분들께 드렸던 그런 재건 관련 종목들도 다 정책 수혜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이 미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8월 달도 일단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많이 공략할 거니까 지금 미 대선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도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는 노란 톡방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8월 달에도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오늘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볼까요? 다스코 한 번 더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들어가서 짧게 25%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그 조정 구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제가
노리고 있는 구간은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노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빠지면은 한 번 더 공략을 하고 싶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시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3표 시멘트인데 제가 이런 종목들도 다 추천을 이미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오니까 댐에 뭐 시멘트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시멘트 관련주가 올라가겠네?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제 드렸습니까? 여기서 드렸어요, 여기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께는 여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날이 6월 18일이었는데 그때 샀던 분들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만약에 못 팔고 지금까지 가져왔다? 또는 장기 투자했다? 좋아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표 시멘트는 이제는 저는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뉴스를 이제 막 보고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오늘 손해가 크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선취하는 성향이거든요. 뭐 다스코처럼 단타도 있지만은 약간 좀 미리 사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중장기 스윙 종목으로 드릴 수 있으니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표도 마무리 잘 됐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관련주, 뭐 해리스 관련주 막 드리고 있는데 한동안은 계속 이쪽에서 저는 매매를 더 해볼 생각이에요. 뭐 반도체도 괜찮아요.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바이오 제약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쪽에서 저는 더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 제가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업종들을 저는 한동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 달에도 주도 업종을 미 대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본 내용을 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이에요. 준비한 히든 종목인데 주가를 보시면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죠? 한참 많이 올랐다가 한참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이제 제 차트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우리 제 방송을 혹시 꾸준히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이 파란 화살표가 뭔지 아실 거거든요. 이게 매물대거든요. 지난주에 투매가 상당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는 어떤 투매냐면 여기 위쪽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있다가 손절한 거예요. 그 투매가 나오는 자리를 저희는 표시를 해놓고 그게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살짝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점 대비 그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못 견디고 손절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오늘 이 종목 제가 공개 드릴 거거든요. 어디서? 위쪽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저희 공개 방송으로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 들어오시면 좋겠고 다음 달에 많이 올라갈 만한 미 대선 수혜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요. 8시에 방송할 거니까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내용 많이 남았는데 빨리 요약하고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차트만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도 한번 짧게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건데 미국 송전망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뭐냐? 현재 지금 미국에 깔려있는 이 송전 시스템들이 너무 노후가 많이 됐대요. 막 50년, 40년 돼가지고 이 교체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수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었죠. 그 내용들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전력주에 대해서도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전력망이 집중 공격을 당해서 발전소들이 파괴가 되었고 변전소, 끊어진 고압 송전선 재건을 위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전선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원전이 6개나 있었고요. 화력발전소가 15개가 있었고 열병합 발전소가 35개, 11개 수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주들도 저는 재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잠깐 가져왔는데 오늘 이 회사는 그냥 한 줄만 보시면 됩니다. 뭐냐?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에 진출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갔을 때 오늘 제가 준비한 바로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재건 사업 들어갔을 때 1순위 최수혜주로 최선호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재무 상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한가스쿨에서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들이 10중 8구는 전부 다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한 종목들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 히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역대급 실적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조만간 실적 나옵니다. 8월 달에 곧 나올 거거든요. 직접 확인하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미 늦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께 살 수 있는 기회 드릴 거예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 바로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위쪽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노란톡방에서 저희 마지막 상한가스쿨 공개 방송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제 방송 많이 들어와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8시에 들어와서 딱 자리 계시면은 제가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딱 공개 드리고 왜 좋은지 간단 설명드리고 앞으로 향후 전략들까지 세워드릴 테니까 어제 다스코 수익 못 내셨던 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 오늘 큰 수익 같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많이 있지만 요쯤에서 줄이도록 하고 이어지는 저의 마지막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이제 8월을 맞이할 우리 시청자분들께 내일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날도 더운데 증시도 안 좋지, 거기다 최근에 그 Q10 사태도 터져가지고 좀 여행 계획 꼬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여러모로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자, 이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비결들과 준비한 종목들 아낌없이 드리고 갈 겁니다. 이어지는 8시 공개 방송이고요. 위쪽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8시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미 대선의 최선호주에 대해서 정리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분들 위해서 우리 토마토 상한가스쿨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눌러주시면은 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이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도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의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